이것이 리눅스다 3판 4장의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모두 카페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런레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런레벨은 init 명령어 뒤에 붙는 숫자를 런레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끄기 위한 명령어가 init 제로였죠. 그 제로의 의미가 바로 파워 오프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종료되는 거고, 재부팅은 init 6였죠. 그 6는 리부트 한다는 의미가 돼요. 그 나머지는 번호가 있는데요.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게 2번 모드, 그리고 3번 모드, 4번 모드는 하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일반적인 텍스트 모드로 부팅되는 모드는 2번, 3번, 4번인데 실제로 2번과 4번은 사용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 3번만 텍스트 모드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0번은 종료하는 거, 6번은 재부팅, 3번은 텍스트 모드로 부팅되는 거, 서버 B 같은 경우가 이 경우겠죠.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X 윈도우 모드는 5번으로 부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1번 모드가 있는데 1번 모드는 응급복구 모드에서요, 현재 사용자, 그러니까 루트 사용자만 접속돼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레벨 모드를 확인하면 live 밑에 systemd 시스템 디렉토리에 런레벨 0부터 런레벨 6까지 타겟.파일이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이 바로 런레벨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자, 클리어하고 ls-l로 볼게요. 자, liv 밑에 systemd 밑에 시스템 요 폴더 아래 보면요, 런레벨 물음점 타겟 하면은 요 파일들이 보이죠? 제가 이 파일이 좀 크게 할게요. 화면을 이렇게 하면 파일이 지금 런레벨 0번부터 런레벨 6번까지 되는데 이 파일들은 실제 파일이 아니고 링크 파일이에요. 링크 파일은 앞에서 얘기도 가끔 나왔는데 링크 파일은 윈도우즈의 바로가기 아이콘 그런 거랑 개념이 비슷해요. 실제 파일이 아니라 실제 파일은 이 파일이에요. 이 파일을 연결한 파일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파일은 파워오프, 리스큐, 멀티 유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런레벨 0부터 6번까지 이 파일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파일을 사용하나 이 파일을 사용하나 같은 파일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이번에는 시스템에 설정된 런레벨을 변경하도록 할게요. 우리 서버 가상 머신 같은 경우는 X 윈도우로 부팅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런레벨 5번으로 지금 부팅이 되게 되어 있죠. 그래피컬 모드로 부팅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런레벨 설정 내용을 런레벨 3번으로 바꿀게요. 자, 앞에 페이지 보면 3번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텍스트 모드로 부팅되게끔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디렉토리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디렉토리 이동해서 요 디렉토리에서 작업해도 되고요, 그냥 우리 루트에서 작업하는 걸로 진행을 할게요. 자, 클리어하고요. 자, 일단 ls-l로 확인해 볼게요. etc 밑에 systemd 밑에 시스템 밑에 디폴트.target이 있거든요. 디폴트.target이라는 파일인데 얘를 볼게요. 자, 얘도 역시 링크 파일인데 얘가 뭐냐면 이 시스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서버 가상 머신이 어떻게 부팅되냐가 여기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보니까 얘가 누구를 할 수 있어요? graphical.target이죠. graphical.target이 아까 X 윈도우로 부팅되게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껐다 키면은 X 윈도우가 자동으로 뜨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인 텍스트 모드로 부팅되게끔 바꿔보도록 할게요. 명령어 중에 lm 명령이 있거든요. lm-sf가 명령이 있어요. 하고 우리 방금 usr, 아까 금팔이 아니라 usr 밑에 liv 밑에 systemd 밑에 시스템 밑에 멀티유저.타겟이 있거든요. 멀티유저.타겟 이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이 지금 여기 US 파일 LRB에 여기서 그래피컬 좀 돼 있잖아요. 이 그래피컬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여기 멀티유저.타겟 이 파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한 이 파일이죠. etc 밑에 이 파일을 etc 밑에 systemd 밑에 시스템
밑에 디폴트.타겟 이걸로 바꾸는 거죠. 그럼 얘가 그래피컬.타겟을 가리키던 거에 이제 멀티 유저.타겟 이게 부팅 3번이죠. 텍스트 모드로 부팅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엔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화살표 위아래를 누르면 앞에 명령이 나와요. 위아래 누르면 위에 누르고 다시 ls-l로 확인하면 바뀌었죠? 디폴트.타겟이 멀티 유저.타겟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한번 재부팅 해볼게요. 리부트 재부팅이니까. 하면 이제 얘가 우리 그래피컬 모드가 아닌 텍스트 모드로 바로 부팅이 될 겁니다. 자, 기다려볼게요. 전에는 얘가 우리가 X 윈도우가 자동으로 뜨고 X 윈도우에서 로그인하는 화면이 나오게 됐는데 지금은 X 윈도우가 아닌 텍스트 모드로 부팅이 진행이 됩니다. 자, 기다리면 맞죠? 텍스트 모드로 부팅이 됐죠? 자, 그래서 루트 우리 패스워드로 접속을 하면 텍스트 모드로만 부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X 윈도우가 필요하다면 이게 start X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러면 X 윈도우를 시작해라 이런 명령입니다. 엔터 쳐볼게요. 자, 엔터 치면 X 윈도우가 시작되는데 우리 약간 환경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얘가 업데이트하는 내용이 나올 텐데 업데이트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게 이 영문이 그러니까 한글 이름이 영문으로 바뀌거든요. 하지 말고 그냥 keep old name으로 누르세요. keep old name. keep old name 하면은 부팅 됐죠? 대신 영문 환경으로 부팅이 됐네요. 뭐 사실 관계는 없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원래대로 다시 되돌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다시 터미널 열고 아까 명령어 ln-sf 기억나죠? 그래서 ln-sf 이번에는 usr 밑에 lib 밑에 시스템d 밑에 시스템 밑에 그래피컬.타겟 원래 거 그래피컬.타겟으로 다시 바꿀까요? etc 밑에 시스템d 밑에 시스템 밑에 디폴트.타겟 요거를 얘를 다시 그래피컬 우리 아까 5번 모드죠? 그걸로 다시 바꿔 놨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리부트하면 이제 다시 원래대로 우리가 원래 사용하던 모드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부팅되는 것만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다시 5번 모드 그래피컬 모드로 기본값을 바꿔 놨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바뀐 그래피컬 모드로 부팅이 될 겁니다. 보시면 아까는 그래피컬 모드가 아닌 텍스트 모드인데 그래피컬 모드로 부팅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자동 완성과 히스토리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동 완성은 파일명의 일부만 입력하고 탭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기능인데 이게 굉장히 편리해요. 굉장히 편리하고 빨리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따로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여태까지 입력하는 방식은 자동 완성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자동 완성을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폴더로 이동하기 위해서는요. 좀 길죠? 이거를 다 써도 되긴 하지만 CD하고 ET 누른 다음에 탭키를 누르면 ETC가 자동 완성이 돼요. 그리고 sys 누르고 탭키 누르면 sys 컴퓨가 자동 완성되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완성되는 게 바로 자동 완성입니다. 빨리 입력되는 효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파일 이름이나 디렉터리가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입력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자동 완성을 반드시 많이 자주 사용을 하셔야 우리가 입력하는 폴더라든가 명령이 틀리지 않고 잘 입력이 될 겁니다. 자, 도스키는 이전에 했던 명령어를 화살표 위아래를 누르면 이전의 명령들이 다시 나오는 걸 도스키라고 얘기합니다. 자,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자동 완성과 도스키를 이해하고 앞으로는 이 내용을 자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 사용자로 접속할게요. 루트 패스워드 접속하고 당연히 항상 접속한 다음엔 터미널을 열어놓은 걸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터미널 열고 작업을 진행하세요. 자, 이 창은 그냥 항상 무시하기로 했죠? 무시하고. 자, 여기서 우리 도스키가 화살표 제가 위아래 누르면은 앞에 했던 명령어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래서 필요하면 그때 엔터를 치면 그 명령이 다시 시작되는 게 이게 도스키고요. 자, 명령어 중에 히스토리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제가 앞에서 했던 명령어들이 여태까지 우리 설치부터 나왔네요. 설치부터 설정하는 명령이 쭉 하나도 안 빼고 다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히스토리고
얘가 다시 필요 없다. 그럼 클리어 시키려면 히스토리 다시 C 하면은 모두 클리어가 됩니다. 자, 제가 클리어가 깨끗하게 하는 명령이거든요. 클리어하고요. 히스토리 다시 보면은 아까 제가 방금 한 클리어랑 히스토리 명령어 이 두 개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도스키는 화살표 위아래 누르면은 앞에 게 완성되는 키니까 금방 이해가 되셨을 거고, 이번에는 자동 완성 해볼게요. 자동 완성. 제가 일단은 cd 명령으로 자기의 홈 디렉토리로 이동할게요. 기본 명령은 우리 잠시 후에, 또는 잠시 후는 아니고 우리 나중에 다른 내용에서, 다른 우리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오는 것들만 살펴볼게요. cd가 현재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로 이동하는 거예요. ls 하면은, 자, 현재 파일들이 보이죠? 제가 지금 요 내용을 보고 싶어요. 아나콘다 ks-cfg인데 이 내용을 보려면 이 내용을 보는 명령어가 cat거든요. cat 하고요. 이 파일을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ANA하고 다 써도 되는데 제가 A만 누르고 탭 키를 눌러볼게요. 탭 키 누르면 어때요? 자동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동 완성이에요.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필요한 파일을 일부만 입력하고 탭 키를 누르면 엔터. 그럼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요거 지금 내용 나오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한 게 이 탭 키를 누른 거예요. 캣하고 A만 누르고 탭 키 누르니까 얘가 자동 완성되는 거.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etc 밑에 sysconfig를 가볼게요. 자, 클리어 하고요. 폴더 이동하는 건 cd인데요. cd, 제가 슬래시 etc인데, 슬래시 et 값을 입력하고 제가 탭키 눌러볼게요. 탭키 누르니까 어때요? etc하고 슬래시 폴더까지 같이 자동 완성이 됐네요. 좋죠? 그 다음에 제가 sysconfig라는 폴더로 이동할 거예요. 디렉터리예요. 폴더와 디렉터리는 같은 의미예요. 자, sysconfig 디렉터리로 이동할 텐데 제가 sys까지만 입력했어요. 그리고 탭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아무 반응도 안 합니다. 왜 안 했죠?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탭키 누르면 밑에 이렇게 후보군이 나오는데 이게 왜 자동 완성이 안 되냐면 etc 폴더 아래는 sys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폴더나 파일이 여러 개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자동이 완성이 안 되고 탭키를 눌러도 안 되다가 한 번 더 누르면 이것들 중에 어떤 건지 모르겠다.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sysconfig니까 sysc까지 입력해요. 제가 c까지 여기서 입력하고 다시 탭키를 눌러도 안 돼요. 한 번 더 눌러볼까요? 왜냐면 sysc 들어가는 게 두 개이기 때문에 자동 완성이 안 된 거죠. 그럼 어디까지? sysco 까지 해야겠네요. co. 이거 들어가는 건 한 개잖아요. 그리고 탭키 누르면 자동 완성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동 완성이 혹시 안 되면 탭키를 한 번 더 누르면 그 후보군들이 나오고 그 중에서 우리가 유일한 값까지, 여기서는 sysco까지죠. 거기까지 입력하고 탭키를 누르면 자동 완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네트워크 스크립트라는 폴더로 이동할 건데 제가 n2까지만 입력하고 탭키 눌러볼게요. 자동 완성 돼버리죠, 얘는. 그러면 etc 밑에 sysconfig 밑에 n이 들어가는 폴더 또는 파일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동 완성이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엔터 치면 지금 그 폴더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자, 이해되셨으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리어하고요. 제가 cd에서 다시 제 홈 디렉토리로 이동했어요. 제가 무슨 폴더를 넣으시면 etc 밑에 네트워크 매니저 밑에 시스템 커넥션이라는 폴더가 있거든요. 그 밑에 우리 네트워크 설정 파일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디렉터리를 이동하는 거 그게 연습해 볼게요. 제가 그래서 나 잘하는데 해서 다 써볼게요. cd 내가 슬래시 etc 밑에 네트워크 매니저 그 매니저 밑에 시스템 커넥션이 있어요. 이 폴더로 이동할게요. 그리고 엔터 칠게요. 저 잘하니까 엔터 치고 파일을 해볼게요. 캣으로 제가 ens160.nm 커넥션이거든요. nm 커넥션. 이 파일 아주 중요한 파일인데 잠깐 이 파일을 확인해 볼게요. 안 나오네요. 자, 왜 이런 경우가 생겼냐면은 이 폴더명이 이미 틀렸어요. 제가 입력하다 보니까 시스템 커넥션 S가 빠진 거예요. 글자 하나가. 그런데 제가 그냥 입력해서 하니까 폴더가 이동이 안 됐어요.
근데 이동도 안 되는데 이 폴더가 안 되는데 이 파일이 여기 있는데 이게 보일 리가 없죠. 이런 실수를 여러분이 종종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동 완성이 왜 필요하냐면은 정확하게 이동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해볼게 다시 cd et 탭 됐죠. 그리고 any 리눅스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명확하게 가려요. 그래서 any 탭 하면 네트워크 매니저 완성되죠. 그리고 sys 탭 하면 시스템 커넥션 s까지 완벽하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이렇게 이동되는 거죠. 그리고 cat하고 ens 탭 그러니까 ENS에서 NM 커넥션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엔터. 사실 이 나오는 내용은 안 중요하고 지금 제가 자동 완성을 했다는 이 내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자동 완성은 빨리도 되는 장점도 있지만 실수 안 하고 정확하게 되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리눅스 초보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자동 완성을 사용하고 만약 자동 완성이 왜 안 되지? 그럼 여러분이 뭔가 착오하거나 실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습을 마치도록 하죠.